챔피언 코리아. 월드 챔피언 코리아입니다. 뭔가 모르는 땡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도 그런 걸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고 그걸 이제 묶어놓으니까 폭발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딱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지점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데. 1986년도에 이제 나고야 아시아 청소년 대회가 있었어요. 북한하고 결승을 했었다고. 민단 조총련이 딱 달라졌어요. 남북 대결 패배하면서 뭐 아주 막 대문짝만하게 나고 막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이 어른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극대화시킬까? 그게 진짜로 안 되는 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면서 우승을 하는데 이게 뭐지? 리우 올림픽을 빛낸 멋진 순간들. 수영 황제 펠프스를 꺾은 조셉 스쿨링. 다이빙 시상식에서 초mon한 중국 커플들과 함께 화제의 명장면을 만든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체조 선수 이은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사진 찍을 듯 그냥 찍은 건데 왜 이슈가 됐지? 이 사진을 SNS에 올려 화제를 만들었던 외교학자 이안 프레머. 그는 남북 두 소녀의 모습에 이것이 우리가 올림픽을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런 국제대회에서만 뵐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쉽게 북한 분들을 보진 못하니까 기회가 그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올림픽을 하는 이유, 그 이유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근대 스포츠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 스포츠는 어떤 의미였고 앞으로 또 어떤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2002년) 여름, 이변이 이어질수록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계속되는 이변만큼 붉은 악마의 응원 퍼레이드도 시선을 끌었다.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을 앞두고 어게인 1966이란 문구가 새겨진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에게 진 이탈리아의 뼈아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 그날 이탈리아는 대한민국에 2대1로 패하며 36년 전 악몽을 지어냈고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이라는 이변을 일으켰던 북한의 천리마 축구단도 재조명된다. 박도익의 결승골로 이탈리아를 물리치며 파란을 일으켰던 북한 선수단. 그렇게 북한 천리마 축구단은 월드컵을 통해 코리아를 세상에 알린다. 내가 69년도에 그리스의 군인 선수권 대회를 갔었거든. 그때 유럽 가는데 유럽에서도 코리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때 당시에. 근데 두 가지를 알아. 하나는 북한이 노스코리아가 축구로 세계 그냥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그때.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아는 거는 뭐냐면 6.25 때 참전한 사람들이 있어. 잉글랜드 월드컵 그 전야제 때 북한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제작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양복에다 달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엔코리아, 응? 엔코리아인데 그 이제 북한 선수들은 이제 엔코리아를 이제 원하지 않았어요. DPRK.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북한이 이탈리아를 물리치며 자존심을 세울 때 우리는 8년 전 스위스에서의 참패를 곱씹어야 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축구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양지 축구단이 이제 국내 말고 이제 해외에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대표로 할 적에는 이제 태극마크단 유니폼을 입고 시합에 이제 출전했죠. 뒤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주장이었던 허윤정. 지금도 임동이 있나 그 본사가 없어졌죠. 네, 거기가 있었어. 백발의 원로 축구인이 기억하는 이문동 그곳. 지금은 대학이 자리 잡고 있지만 특별한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학교가 들어서기 전 대북 정보기관 중앙정보부가 있던 곳. 그곳엔 당시 국내 유일 천연 잔디구장도 있었다. 옛날에 그 강당 뒤에 있잖아. 거기에 옛날에 그 친구들이 만약 거기 뒤에 와서 그쪽으로 앉아서 구경하고 있고 그랬어. 김신조 얘들이. 걔가 68년도 1월 24일인가 넘어왔잖아. 우리가 중앙정보부 있을 때라니까. 그래서 연습할 때 거기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았는지 뭐 이제 저거 심심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구경하고 그랬어. 걔들이. 중앙정보부에 소속이었다고 우리가.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왜 그렇게 그 팀이 만들어졌는지 혹시? 그건 뭐 세상에 다 아는 건데 뭐 그걸 몰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체포된 난파 공작원이 머무르던 그곳에서 당시 최고의 축구 선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천리마 축구단의 활약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북한의 월드컵 8강에 자급받은 중앙정보부가 직접 축구단을 창단해 북괴를 물리칠 용사를 육성하기 이른 것이다. 바로 양지 축구단이었다. 중앙정보부 감찰실에서 잠깐 타라고 그래가지고 탔더니 임현동으로 가서 거기서 뭐 꼼짝할 수 있어. 근데 가니까 벌써 와 있어. 군대에 있던 사람들. 김호, 김정남, 정병탁. 그때면 중앙정보에서 육군 이동 해병대던데 일로 와 오면 그 끝이야. 그날로 가야 되는 거니까. 왜 가냐는 얘기도 못해. 갑작스런 소집 뒤에 우선 혹독한 집체 교육부터 받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105일간의 유럽 전지 훈련이었다.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을 가능케 했던 첨예한 남과 북의 대결 시대.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중앙정보부 슬로건에서 이름을 딴 양지 축구단이 만들어진 때였다. 하지만 북한과의 경기가 이루어지기도 전 축구단은 창단 3년 만에 허무한 해산을 맞는다. 북한 그 당시 선수하고 우리하고 했으면 아무도 안 했지만 누가 이길 것이라는 건 장담 못하지.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우리 멤버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야. 북한도 세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 우리도 없었나 있었지. 남과 북의 첫 스포츠 대결은 언제였을까? 구기 종목 첫 대결은 1963년 도쿄올림픽 남자 배구 예선이다. 분단 이후 처음 올림픽 출전을 놓고 맞대결을 벌인 남과 북. 하지만 그해 1월까지만 해도 스위스 로잔에서 남과 북은 올림픽 단일팀을 논하고 있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60년대 초반, 남과 북은 어떤 이유에서 올림픽 단일팀을 논했던 것일까? KOC가 이제 한반도를 대표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IOC에 가입하지 못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팀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KOC를 인준하고 나서 브런디지가 당시 그 스톡홀름 총회에 참석했던 이원순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 조선체육회 회장이었던 몽양 여운형 선생한테 보낸 편지에도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이 인준은 예비 인준입니다. IOC에서 처음 준 겁니다. 한반도에서 모든 선수가 하나의 팀으로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 그해 올림픽엔 동서로 나뉜 독일이 단일팀을 이루어 함께 출전한다. 분단국을 각각의 나라로 보지 않은 IOC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고, 북한 역시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남한과 단일팀을 이뤄야만 했다.
1963년 남과 북이 단일팀 논의를 위해 만난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하고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히고 계속 남한에게 단일팀 제안을 합니다. 한 3차례 정도. 그게 1960년 로마 올림픽 때까지 이어지는데 남한은 계속 DMZ 그리고 분단 그리고 통신 수단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IOC한테 설명을 합니다. IOC가 보다 못해서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KOC의 압박을 넣기 시작하죠. KOC가 북한의 선수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IOC는 할 수 없이 북한에 독립적인 NOC를 줄 수밖에 없다. 1963년 1월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남과 북은 만난다. 하지만 회담에 나온 이유도 달랐고 임하는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진행되었고 남과 북은 선수단 구성과 국가, 국기에 대해 쉽지 않은 협의를 이어간다. 국가 문제나 국기 문제에서 이제 남한과 동등하게 갖고자 하는 노력을 상당 부분 합니다. 국가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부 25초는 북한의 국가를, 후반부 25초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국가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편집된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을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남한 같은 경우는 애국가의 정통성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서 반대를 합니다. 진전 없는 논의 속에 회담이 결렬되자 IOC는 결국 다른 선택을 한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60차 IOC 총회. 북한은 그렇게 고대하던 올림픽 출전권을 얻게 된 것이다. 63년 바덴바덴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올림픽 역사, IOC에서의 역사, 남한의 스포츠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제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단일팀이 요청되지도 않고 단일팀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명확한 명분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그때 이제 세워진 겁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165명이라는 1948년 첫 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 대한민국. 하지만 북한 선수단은 그보다 더 많은 220명이었다. 그러니까 남북 스포츠 대결, 스포츠 경쟁 이런 거의 시작은 저는 사실은 도쿄올림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쿄올림픽에 신금단 선수의 존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만약에 금메달을 따버렸으면 남한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했을 수 있거든요. 신금단, 그녀는 육상 세계 기록 보유자였고 유력 금메달 후보였다. 하지만 도쿄까지 온 그녀는 IOC가 인정하지 않는 가네포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출전을 거부당한다. 여기에 정식 국호 DPRK,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용마저 불어되자 북한은 개막 하루 전 선수단을 철수, 일본을 떠난다. 국호 문제는 북한이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었다. 1968년 멕시코 IOC 총회에서 그 동독, 북한, 대만 이 세 나라의 국호를 함께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멕시코 올림픽까지는 기존 국호로 참가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이 불복을 합니다. 그리고 철수까지 해요. 브런디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죠. 1969년 바르샤바 총회에서 이제 DPRK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1972년 미네. 도쿄에서 선수단을 철수시킨 지 8년 만에 북한은 그들이 원했던 국호와 함께 올림픽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도쿄에 신금단이 있었다면 위네는 리호준이 있었다. 남자 사격 50m 소총 복사 600점 만점에 599점, 금메달이었다. 송기정과 양정모 사이에 또 다른 금메달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전에는 별 그게 없었어. 왜냐하면 이북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거기 첫 번 나온다고 해가지고는
우리도 준비해가지고 나가는데 이북에서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둘. 근데 우리는 오승립 선수가 그 제일교포 선수가 은메달 하나 빼기 못한 거예요. 상방은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재번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대화 없는 남북 대결에서 대화 있는 남북 대결의 새로운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 있는 남북 대결은 자연스럽게 뮌헨 올림픽에서 시작된다. 뮌헨으로 가기 위한 예선전부터 북한과의 조우는 피할 수 없었고 남자 배구도 1963년 도쿄올림픽 예선에 이어 1972년 두 번째로 북한과 만난다. 프랑스 상대라는 데를 이제 갔는데 그 이북 선수들을 딱 만났는데 좀 무섭긴 무서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지 그때는 방공 교육을 받고 정보부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따라가고 지면은 또 너희들은 한강에서 빠져 죽으라 막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도 넣고. 14대10 서브 받아가지고 스파이크 앞으로 킥 성공. 공에 계신 방패 여러분, 예선에서 북한을 꺾는 데 성공하지만 기쁨은 거기까지. 뮌헨에서의 메달 획득에는 실패한다. 기대를 모았던 여자 배구도 북한에 3대 0으로 완패하자 체육계는 충격에 빠진다. 뮌헨에서 받은 기대 이하의 성적표. 태릉 선수촌은 훈련의 강도를 높였고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도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 때는 태릉 선수촌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700, 800불 할 시절이었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는 그 한들이 품어 나오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훈련을 하러 나가면은 그때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이 밤새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면서 어머니 왜 나를 하셨네요 하면서 돌더라고요. KOC의 입장에서 보면 48년부터 올림픽에 참가했지만 아직까지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북한이 먼저 금메달을 따니 제가 볼 때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뮌헨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남한 체육계에서는 멜리트 체육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옵니다. 체육 특기자 정책, 그리고 병역 특례, 그리고 금메달리스트들의 연금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73년, 74년 이 시점에 다 정책들이 결정되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일본 감독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본 여자 배구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던 다이마스 히로부미. 그는 다음 올림픽에서 서력을 준비하는 우리 배구팀을 지도하기 위해 한국에 상주한다. 그분의 히스토리를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 훈련해왔던 거. 한번 명장이니까 배워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 일본 사람한테 배워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진 애가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3위가 될 수 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세타니까 공 높이를 한 요만큼 줘요. 50cm. 그리고 토스를 하라는 거예요. 쉴 틈을 안 주세요. 이번 제7회 아시아 경기대회는 과거 다른 대회와는 달리 중공, 몽고와 북한 괴뢰가 참가하게 됨으로써 뮌헨 패배 2년 후 아시안게임을 앞둔 태릉 성수촌. 김택수 당시 대한체육회장은 현역 국회의원까지 그곳으로 불러들이기에 이른다. 테헤란 아시안게임 앞두고 막 은퇴한 선수들 불러오고 다른 여러 종목, 다른 종목 혹시 봤을 때 그때 역도 황호동 씨가 있었어. 황호동 씨. 그 은퇴했다가 다시 온 거야. 그때 국회의원도 하고 그분이 이제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분이 그 아시안게임 갔어. 테헤란 때. 그 메달 따려고. 그때 북한하고 그 경쟁 막 할 때니까.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종 조총련계 제1동포의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 사건은 이틀 후 테헤란으로 향하던 선수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의원까지 출전하며 총력전을 펼쳤던 197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는 16개, 15개의 북한에 한 개 앞서며 남한은 4위, 북한은 5위에 오른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대란에서 우리 이기고 우리가 첫 대회를 이제 우리 이긴 다음에 우린 영웅이었어. 대란에서 이긴 다음에는 막 선수촌에서도 난리 났었지. 난리가 났었어요. 그 좋아했고 그랬어. 북한 이겼다고. 남과 북의 승패를 가른 것은 복싱. 복싱 강국의 자부심에 차있던 북한은 금메달 수 5대2로 남한에 밀렸고 상처받은 자존심은 결국 판정 불복 사태까지 몰고 온다. 테헤란에서 남북 대결 2년 후 선수단은 캐나다 몬트리올로 향한다. 1976년 7월 31일 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초의 구기 종목 메달 획득이 여자 배구에서 이루어지고 구기 종목에서 메달을 차지한 것입니다. 다음 날 8월 1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메달로 발칵 뒤집어진다.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레슬링의 양정모였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남과 북은 각각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로 팽팽한 대결을 이어갔고 이후 각종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은 시상대에서조차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북이 공동으로 우승한 대회에선 시상대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신경전까지 벌였고 패색이 짙은 게임에선 경기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난다. 안중들은 선동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진 거니까 더 해봤자 말이죠. 안 되니까 저렇게 좀 난동을 피우서 지금 퇴장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 뭐 국제적으로 저런 망신이 없는 거죠.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스포츠 남북 대결의 시대. 신경전은 경기장 안에서만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며 단일팀을 제안한다. 한일 선수단 문제를 들고 나온 기축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제35회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국제탁구연맹의 회원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이므로 이 기득권 보장은 기득권 보장 자체로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규칙이 되는 통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서 초안 서문에 이러한 또 조건을 단다. 규칙이 말로서는 통일팀을 원한다고 하면서 단 한 가지의 제안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내놓은 제안마저 계속 외면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단일팀 회담이 결렬되자 남한은 독자 출전을 결정하고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까지 날아간다. 선수단은 공항에서 대기하며 북한의 입국 허가를 기다렸지만 끝내 북한은 남한 팀의 참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북한이 평양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열고 있을 때 남한은 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 기하학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한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에 나섰던 것이다. 지상 과제였던 100억 달러 수출, 국민 소득 1000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 자신감이 충만하던 시대.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일본 나고야와의 경쟁에서 이겨 올림픽을 가져온 서울.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사마란치와 IOC,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모든 관심은 88년을 향했다. 하지만 유치 결정만으로 올림픽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기자연맹 회장을 만났더니 카스트로한테 보낸 편지 사본을 가지고 있더라고. 서울올림픽은 어떻게든지 이걸 못하게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공산권에 다 이제 교섭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래서 되는가. 올림픽 성공이 지상 과제였던 대한민국. 반년 전 테러에도 불구하고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제의한 북한과 마주앉는다. 오만한 북한 정부의 외교적 직위에 대한 승인을 철회시키기로 이러한 규칙은 나는 발언 중에 말이야. 어떻게 민족화해서 발언 중에 무례하게 그러지 말아. 발언 중에 말이야. 무례하게 뭐야? 나도 어떻게 해랑 같이 하는 거야?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서울올림픽에서의 일부 종목 북한 배정은 올림픽 사상 가장 큰 양보이기 때문에 다급한 건 IOC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올림픽에 반대하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 초유의 타협안까지 제시했던 것이다. 당시 IOC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처해 있었던 대립 때문에 개체지 변경과 함께 남북 분산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 IOC에 그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3월에 고르바초프 정권이 등장하면서 냉전이 좀 완화되고 또 붕괴되려는 조짐을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동서전부가 참여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서 한국, 이 코리아를 세계에 한번 내보여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88년 올림픽의 전초전 86 아시안 게임이 열린 서울 잠실 운동장. 중화인민공화국 그곳에 중공 선수단이 등장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라 불리던 그 시절이었다. IOC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미 제의한 양궁과 탁 그리고 축구 예선 1개조에 추가해서 여자 배구를 할애해주는 수정 제의를 내놓았지만 북측은 장외에서 계속 불만만 토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림픽 개최를 한 달 반을 앞둔 남북 비밀회담 36차가 열리는데 이 공개회담과는 달리 그런 으름장이나 아니면 꼭 공동 개최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만 해도 남북 간에 23개 종목에 대한 선수들의 수준이나 경기장 준비나 경기 운용 능력이 그럴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북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두 차례의 반쪽 올림픽을 거쳐 올림픽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대회가 1988년 9월 17일 서울 잠실에서 개막된다. 소련, 동독, 미국에 이어 종합 4위에 오른 올림픽 개최국 대한민국. 전쟁을 겪은 폐허의 나라란 이미지를 단번에 씻어내는 순간이었다. 86년엔 중국이, 88년엔 소련이 잠실을 빛낸다. 160개국 총 참가 인원 13,600여 명에 이른 제24회 하계올림픽. 그 최대 규모의 대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 선수단은 없었다. 이제 한 점입니다. 88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그로부터 3년 후 현정화가 또 한 번 주목받는 스포츠 이벤트가 벌어진다. 언제부턴가 현정화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리분이와 함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면서였다. 현정화? 네. 현정화하고 이분이. 지바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역사라고 생각해요. 일본이었고 민단 조총련이 처음으로 우리를 응원하려고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한 번도 그렇게 만난 적이 없대, 민단 조총련이. 현정화 선수 정다롭게 사인 주고받았습니다. 넓은 서브. 밀어준 것 잘 받았어요. 네, 오른쪽으로 뺍니다. 왼쪽으로. 이분이 오른쪽으로 날라온 것 현정화 왼쪽으로.
19대 19. 네, 20점 더 올리고 있는 유순복. 한 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유순복입니다. 짧게 드라이브. 세계 선수권 8연패 중국을 물리치며 파란을 일으켰던 1991년 탁구 단일팀. 우승만큼 놀랍고 중국을 물리친 것만큼의 기적은 바로 단일팀 그 자체였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77선언 이후에 어떻게 해서라도 회담을 성사시키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회담 방침이 바뀌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단일팀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거의가 북한 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77선언 이후서부터는 남한이 먼저 제안하는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엔 실패하지만 남과 북 응원단은 관중석에서 하나가 된다. 분단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선수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로 어울리며 달라진 분위기를 드러낸다. 한 시대는 청주 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일가입니다. 한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일가입니다. 내가 오빠입니다. 아시안게임 다음 달 남북통일 축구대회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되고 남북체육회담도 재개된다. 뒤로 쭉 빠지자. 뒤로 쭉 빠지자. 뒤로 빠지라. 북과 남은 다음과 같은 중요 국제 체육 경기 대회에 북남 유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한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남북 단일팀 회담. 1963년 처음 논의되었던 국기와 국가에 대한 협의도 28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고 남과 북은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이른다. 과거에 우리가 남북의 그 스포츠 역사를 보면 치열한 경쟁과 대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말하자면 참 하나가 되는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카메라가 있었고 45일인가 45일 때 매일 일면에 스포츠 신문 아니고도 일간지에도 매일 일면에 아마 나는. 맞아요. 월드 챔피언 코리아. 월드 챔피언 코리아입니다. 당당히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남북의 화합의 상징 코리아. 우승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통일이었다. 나 그때 22살이었거든요. 단일팀을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쁘고 그 느낌 그대로 작은 통일을 이뤄낸 것 같고 남북 단일팀 계속하고 조국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4마디를 하거든요. 저도 소름 막 끼치더라고요. 단가 아리랑이 연주되는 가운데 단기가 개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모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언제 단일팀 노래로 정해진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상황은 몰라요. 왜 아리랑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놀라실 것 같은 1963년도에 전해요. 허허. 전쟁 난 지 10년 만에. 처음 알아요. 이미 1963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아리랑. 아리랑이 단일팀의 단가로 불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28년이 지나서였다. 탁구팀 승리 2달 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아리랑이 함께하는 영광이 재현된다.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단일팀이 남미의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은 것이다. 불과 한 2, 3분 정도 남겨놓고 골을 넣고 다 같이 끌어안고 경기 종료됐을 때 그 앞에 가서 아리랑을 불렀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를 누른 코리아팀은 이틀에 열린 아일랜드전에서도 종료 1분 전 동점골을 넣으며 세계 청소년 축구 8강에 오른다.
최철 선수입니다. 44번 그해 겨울 탁구 단일팀이 이룬 우승만큼이나 값진 결과였다. 코리아팀의 기적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남과 북을 오가며 진행된 축구 단일팀의 선발과 연습 과정. 남북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선수들에겐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이기도 했다.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해서 사실 처음에 좀 많이 놀랐고. 오미가 끝나고 옷 갈아입고 그 짧은 시간이 불과 한 15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꽉 찼어요. 15만이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15분 안에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운다? 4명은 항상 있어야 되었다고요. 거기에 이제 정만이가 이제 공격 나가면 태경이 인철이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요. 숙식을 함께하며 연습을 이어나간 남과 북의 선수들. 세계선수권 8강을 이루는 데까지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라든가 북측에서 얘기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서스럼 없이 이렇게 꺼낼 수가 있잖아요. 북측 선수들이 그거를 아주 정말로 못 견디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좀 놀랬던. 김일성 주석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다가 친해졌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툭 던졌는데 뒤에서 이제 확 이 갓나색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 사건은 양쪽 다 분위기가 살벌했었던 것 같아요. 최고 존엄에 대한 무례를 이유로 남한 선수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던 순간 북한의 또 다른 국가대표 선수는 북한을 탈출할 궁리에 몰두해 있었다. 그의 결심은 1년 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생각에 정원이 그래가지고 난 신경 안 썼어요 사실은. 그 전에 뭐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갈비가 나가가지고 40 며칠 동안 운동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도 난 신경 안 썼거든요 사실. 노쯤이야 하면 내가 뭐. 11초 반격 자세. 당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던 북한 유도 대표 이창수. 하지만 남한의 정훈에게 일격을 당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책임 추궁이었다. 완벽한 자세 한 판. 그리고 탄광 갔다 왔어요 나. 삼진 탄광 670m 들어가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나라의 충성의 죄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내가 탄광 가야 되고 왜 내가 그런 거 벌 받아야 돼요? 1000명 앞에 나가서 내가 자기 비판해야 되고 왜 그러냐고요. 뭘 잘못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화가 났어요 솔직히. 1991년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이창수는 북한을 향해 가던 기차에서 내려 탈북에 성공한다. 바로 옆 포르투갈에서 축구 단일팀이 아르헨티나를 꺾은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제가 한국 선수하고 같이 말하다가 들켰고 말하자면 그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접촉한다고 말하는 게 말하자면 가서 보자고 총알 똑바로 하겠다고. 그래서 길이 총알 똑바로 하겠다고. 구가 뭐 너희 보시냐? 맞아, 너희 형제냐? 그저 너희 족이다. 이창수의 탈북 때문이었을까? 공교롭게도 이후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는 다시 냉각기를 맞는다. 1992년 남과 북은 16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 리오준의 금메달로 자존심이 상한 사격에서 우리도 처음 금메달을 땄고 몬주익의 영웅 허영조는 송기정의 영광을 재현한다. 4년 후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26회 올림픽. 레슬링의 심고노는 금메달로서 대한민국의 올림픽 통산 100번째 메달을 안긴다. 북한의 16세 유도 선수 개순이도 깜짝 금메달로 신데렐라가 된다. 북한 통산 22번째 메달, 100대 22. 이제 메달 경쟁은 의미가 없었다. 여기가 군사품 개선입니다. 여기거든요. 네. 우리 고향 쪽을 가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다녀주십시오. 경쟁을 접은 것은 스포츠만이 아니었다. 민간 차원에서 경제 협력이 진행되었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된다. 그해 가을 호주 시드니에선 91년 단일팀만큼이나 상징적인 일이 준비되고 있었다. 김은용, 사마란치, 장호, IOC와 남과 북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부지런히 만남을 이어갔고 남과 북은 현지에 급히 마련한 같은 모양의 단복을 입는다. 맨 처음에는 북한에서 남자를 하겠다, 우리가 여자를 하겠다 이렇게 먼저 정해진 거야. 크게는. 그럼 키가 커야 돼. 북한 남자보다 키가 커야 돼. 여자지만 유도 감독님보다 위에를 꼭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한 서너 번 하다가 박 감독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고서는 이게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반도 기가 좁히지 않도록 그때부터는 그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수 정은순조차 3일 전에야 알게 된 남과 북의 공동 입장.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이벤트에 세상 사람들은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And the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ching together as Korea.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입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좀 긴장이 되고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구나. 눈물이 그냥 이렇게 핑 돌면서 이렇게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나만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뒤를 봤더니 하늘을 다 보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줄줄 흐르고 계셨었어요. 지구 반대편 시드니에서 북한 선수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남북의 올림픽 공동 입장은 자연스럽게 올림픽 단일팀이라는 다음 순서를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현되기까지는 무려 18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탁구 단일팀의 우승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현장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일 것이다. 갑작스럽게 성사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그동안 한반도에 흐르던 극도의 긴장감을 단숨에 녹여내며 사상 첫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냈고 33일간 함께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뉴스로 연결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한 상황에 우리를 응원한다는 마음이랑 정말 특수한 환경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91년 탁구 단일팀이 만들었던 작은 통일이란 표현이 소환되었다. 하지만 통일은 현실이었다. 팀 구성부터 파열음이 이어지며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갑자기도 맞지만 원망까지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당황?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더 컸었어요. 에이 안 될걸? 이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은 게 하키인데 한 달 안에 맞출 수 있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논란이 다 가라앉지 않았지만 북한 선수단은 도착했고 싫든 좋든 선수들은 단일팀의 일원이 된다. 우리는 버스 내리자마자 웃으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억했던 그런 선수들이 아닌데 했는데 그냥 얼굴 보자마자 꽃다발 걷는 순간부터 그냥 무서움도 없고 그냥 얼른 대화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색함을 묻어두고 빙판에서 얼굴을 맞댄 남과 북의 선수들. 그들이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일 감정이나 이런 거가 북한 친구들한테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긴 했는데 한마디도 원래 안 하셨거든요. 북한 감독님께서는 웜업 끝나고 나서 1피 시작 전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들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그 앞 단어에 충격을 받아서 저희도 일본 시합 때는 진짜 서로가 진짜 한마음 한 듯이 더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박철호 감독님께서도 진짜 다 부셔버리고 오라고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시합을 한 팀 북측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 팀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든 진짜 해보자고 하고 시합 들어갔는데 그때 딱 마침 골이 나온 거예요. 소중한 한 골이 터졌다.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데 그 한 골이면 충분했다. 기회가 온다면 그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그대로 해서 단일팀으로 왔던 선수들하고 북측의 선수들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섞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들을 다시 보고 싶어요.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걸렸던 시간만큼 함께 있는 시간도 짧았다. 고생했어 진짜. 처음에는 진짜 저도 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친구들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안녕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울리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울리는 말이 없는 이별. 그 이별은 이미 30년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단일팀의 숙명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데 근데 있어요. 그게 아니 뭔가 그게 뭐냐면 잠깐 한 일주일 여행 가서 만나도 헤어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주소 줘, 내가 편지할게. 내가 전화할게.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럼 그냥 건강해서 다음에 보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몇 년을 다음에 보자가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애틋할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북한에 그 이산가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만남, 그리고 기약 없는 이별이 반복되지 않을 순 없을까. 평창올림픽 반년 후에 열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된다. 남과 북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다음 행보를 준비했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조정, 카누용선, 여자 농구에서 단일팀을 출전시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끌었던 종목은 카누용선. 용선 출전을 위해 새롭게 선수들을 선발하며 팀을 꾸렸던 것이다. 하지만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와는 또 다른 이유로 선수들은 불안했다. 그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꾸 흔드니까. 저희는 본 직업이 다른 종목이니까 다 포기하고 이제 왔는데 북한 애들은 안 오고 저희는 이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와 진짜. 기다리던 북한 선수들이 도착했다. 자, 이제 2분 경과. 어렵사리 구성된 용선 단일팀은 자카르타로 향하기 전 한반도의 한복판 충주호에서 호흡을 맞춘다. 북측 선수들이 처음에 저희 기량을 많이 못 따라와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는데 북측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겠다고 해서 훈련을 하는데 그날 해가 떨어지고 앞이 안 보일 때까지 탔다고 하더라고요. 북측 선수들이. 그 저희 여자팀 니앙 키잡이 그 선수가 아예 몰랐어요. 키즈를 잡을 줄 몰랐어요. 처음 배를 탔는데 배가 계속 돌아갔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연습만 한 거예요. 그 하루에 내일 잡더라고요, 키를. 그래서 진짜 쟤네 대단하다, 진짜. 텐션 고! 남한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선수들도 용선은 낯선 종목이었고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 배를 탄다고 한다. 말 그대로 한 배를 타고 여름과 맞선 그들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걔네들 영어를 쓰면 안 되니까 힘내자 힘내자 이랬었어요. 맞아. 다 그냥 온통 그냥 다
그 영어 없이 영어 다 빼고 그냥 순 우리말로 이제 했는데 시합을 나갔어요. 이제 영어로 막 이렇게 심판이 뭐라 해요.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데 막 산만했어요 애들이. 근데 갑자기 제 옆에 탄 애가 조용히 해라. 2분 뒤에 출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적 있었어. 나중에 갔는데 화이팅 이러는 거야 누가. 그거 있었잖아. 정말 힘들 때 북측 선수가 화이팅하고 우리가 쳐다보고. 경기 용어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말로 바꿔 쓰는 북한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쳤고 그 힘은 우승으로 이어졌다. 카누 용선 여자 500m 우승. 파란색 한반도기가 개양되고 아리랑이 연주되며 역사의 한 페이지는 그렇게 완성된다. 스위스 로잔에서 아리랑을 합의한 지 55년. 종합경기대회에선 처음으로 아리랑이 시상식장에 울려 퍼진 것이다. 여자팀이 아리랑을 부르던 그날 남자팀은 500m 결선 진출에도 실패하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마지막 남은 기회 1000m에서 얻은 소중한 동메달. 가장 기뻐해준 사람들은 역시 여자 단일팀 선수들이었다. 새롭게 도전한 종목, 스스로 원했던 남북 단일팀. 그렇게 오르게 된 용선이란 작은 배. 남과 북의 선수들은 그 새로운 배의 의미를 멀리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확인한다. 헤어져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곧 다시 보리라 믿었다. 용선은 가을로 예정된 세계선수권대회 단일팀을 출전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 달 뒤 재회를 약속한 농구팀은 웃으면서 헤어지는 여유도 보였다. 다음 달에 보자. 뭐 처음에 시작은 물음표로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에 마침표를 우리가 찍었기 때문에 추후에 좋은 소식이 들리면 저희들도 그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으니까 같이 훈련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한 달 후 만날이란 그 바람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많이 아쉽지만 지금 이 시간 또한 얼마나 귀히 쓰일지 남과 북, 만남의 현장에 있었던 선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니폼을 다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더 강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7천만 결의의 염원을 얻고 여기에 와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강해지더라고요. 우리 중국을 이겼잖아 또. 남북이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더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남과 북 똑같은 국민들한테 감동과 기쁨을 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큰 힘을 주고 용기도 주고 감동도 주고 기쁨도 줬는데 그런 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이 목표인 삭막한 대결의 장에 나섰던 남과 북. 20년 후, 30년 후 하나의 목표로 같이 뛰는 단일팀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작은 통일 남북 단일팀. 단일팀은 통일을 향한 우리 모습을 담고 있는 희망의 상징이자 분단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1963년 단일팀 회담이 결렬된 스위스 로잔. 그곳엔 이제 남북 선수들이 하나 되어 치열하게 뛰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2018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유니폼. 대결의 시대, 화합의 시대를 지나 통일의 시대가 온다면 우린 그곳에 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 이렇게 모여서 뭐 먹으러 다니고 그냥 진짜 연애 20대처럼 놀러 다니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일차적으로. 가더라도 연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사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좀 잘
찍고. 우리 왜 울어? 웃으면서 만나야지. 이랬는데 오늘도 우는 거예요? 어? 오늘도 울 거예요? 그래? 아니야, 또 만나고 또 울자. 응? 아,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다시 만나야 돼. 안녕. 우리 꼭 다시 만나.